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테세와 스파르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테세 네덜란드 1부 17위 승패 패무패입니다. 현재 스쿼드로는 스파르타의 강한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파르타가 코어라인에서 밀리는 상황에 약하다는 점을 비테세가 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비테세가 최근에는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전진성이나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을 잘 선보였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스파르타 네덜란드 1부 9위 패무패무승입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은 알크마르, 트벤테 같은 중원을 잘 장악하는 팀들에게 당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4대0으로 시타르트를 잡아내면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점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도 다득점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테세의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었던 편입니다. 현재 스파르타가 비테세의 부족한 코어 라인에 대응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비테세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스파르타를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엑셀시오르와 PSV 에인트호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16위 패무패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최근 패배를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엑셀시오르가 아인트호벤을 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애초에 강호들이 밀어붙이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3선 아래부터 흔들리는 기색이 상당히 강한 전력입니다. 그나마 롱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한 방을 노리는 식의 운영이 유력한데 결정력을 보여줄 페럿이 부상 중이라는 점도 아쉬울 것입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무승패 승패입니다. 최근에는 시즌 초중반의 모습보다는 처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패한 팀이 도르트문트나 네이메현 등 강한 공격력과 압박 능력을 가진 팀들이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엑셀시오르 같은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아인트호벤이 큰 문제 없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UCL과는 달리 리그에서는 경기 당 3골을 넣는 화력을 문제없이 표출하는 중입니다. 강한 상대들이 조직적으로 압박 싸움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엑셀시오르 상대로 주도권을 내준다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엑셀시오르가 압박에 당하는 상황에서는 3선 아래부터 불안감이 매우 심각해지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에인트호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타르트와 네이메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르트 네덜란드 1부 12 승승무승패입니다. 상당히 호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입니다. 물론 경합 상황에서 강한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흐름을 어느 정도 보이고는 하지만 수비적으로 약점이 큰 팀들을 상대로는 효율이 높은 득점 성공률을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물론 시타르트가 에너지 레벨 조절이 쉬운 홈에서의 강점이 득점력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이메헌도 호전성을 숨기지 않는 특성이라서 수비적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이메헌 네덜란드 1부 6위 승승승패승입니다. 네이메헌도 시타르트와 상당히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편입니다. 특히 PSV를 상대로도 3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과 호전적인 상황에서의 성과는 매우 뚜렷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메헌이 가진 약점은 원정에서의 능력치인데 특히 에너지 레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팀의 특성상 후반 에너지 레벨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팀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두 팀이 서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서는 팀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네이메헌이 PSV를 상대로도 공격력이 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버 2.5와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리옹과 발랑시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프랑스 1부 12 무패승승무입니다. 후반기에는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리고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약체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기에 공격적으로만 플레이하다가 경기 자체의 밸런스가 망가지는 상황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일단 발랑시엔도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전력에 비해 괜찮은 편이기는 하지만
리옹이 전반기와 비교하면 미드필더의 안정감이 상당히 생긴 상태입니다. 리옹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아주 페이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발랑시엔 프랑스 2부 22 무무무페페입니다.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심각해서 한 골 싸움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자주 나오는 전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력에 비해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실점을 잘 억제한 매치가 있기는 했는데 최근 갱강과 생테티엔 등 2부 리그 중상위권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내주는 등 단기 페이스도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전반기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고 발랑시엔의 득점력이 2부 안에서도 최악입니다. 저득점 양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리옹이 유리한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리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1부 3위 승패무무패입니다. 포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중원에서 수적인 우세만 잡지 창조성으로 뭔가 조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하나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라치오가 3백 전환과 강한 압박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리그 경기에서 우세한 흐름을 타기도 했고 유벤투스의 중원 삭제 축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유벤투스의 블라호비치가 있는 상황에서도 블라호비치를 헤더 셔틀로만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9위 페페페 승승입니다. 투도르 감독은 베로나 시절에도 3백을 잘 쓰는 편이었는데 지난 유벤투스전에서도 사리 감독의 포백이 아니라 3백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애초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에도 3백을 쓴 경험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카마다나 알베르토 같은 선수들도 3백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한 편입니다. 오히려 지공 상황에 매달려야 했던 시절보다도 라치오가 중앙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에 집중하면서 상승세를 타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치오가 활동량으로 유벤투스의 중원 삭제 양상을 저격하는 상황에선 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리그에서도 이를 증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유벤투스가 중원이 삭제되는 상황이라면 블라호비치가 돌아온다고 한들 전개 자체가 먹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라치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